안녕하세요. 아르지나입니다. 원래는 3월에 소니 마크6를 제일 먼저 리뷰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소니가 뒤로 밀렸네요. 사실 소니도 내돈내산 리뷰로 진행하다가 출시 이후에 연락을 받아서 협업 리뷰로 전환하느라 좀 늦어졌고요. 소니 일본 본사 쪽에 질문해서 답변도 받고 또 제품 추가 샘플도 대여받아서 측정 데이터에 오류가 없는지도 추가로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하나하나를 깊게 분석하는 제 입장에선 사실 가능하면 사측과 소통하면서 검증할 수 있는 협업 리뷰가 더 좋네요. 아무튼 소니 마크6 이어폰이 이번에 가격이 상당히 올라서 거의 50만 원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먼저 출시된 마크6 헤드폰도 가격이 60만 원대로 꽤 올라갔죠. 소니가 이제 다른 전자제품 대기업들과 경쟁하기보다는 하이엔드 브랜드로 올라서려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실제로 최신 1000X 마크6 시리즈들의 디자인이 상당히 고급스러워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어폰은 거의 환골 탈태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른 어지간한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이상으로 디자인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네요. 이번에 특히 플래티넘 실버가 진짜 이쁘고 고급지게 잘 나왔습니다. 이 새로운 디자인이 보기에만 좋을 뿐 아니라 기능적인 장점도 있는데요. 제가 마크5 리뷰 때 단점으로 지적했던 측면 유광 마감이 없어지고 전체를 무광으로 살짝 까칠하게 마감했네요. 덕분에 이제는 이어폰을 잡고 뺄 때 손가락 끝에서 미끄러지지 않아서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어폰 유닛 자체의 형상도 이번에 완전히 갈아엎었는데요. 마크5는 이어폰이 귀 속 공간에 꽉 끼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착용됐습니다. 그에 비해 마크6는 귀 밖으로 살짝 뜨는 느낌으로 한결 가볍게 착용되네요. 덕분에 귀에 걸리는 압박감도 줄어들고 귀 모양에 따른 착용 편차도 줄어들었습니다. 귀에 단단히 고정되는 안정감은 좀 떨어졌지만 마찰력이 높은 폼팁이 꽉 잡아줘서 크게 무리는 없네요. 보기와는 다르게 이어폰 유닛 전체 부피는 마크5 대비 약간 커졌습니다. 사용시간 스펙이 똑같은데도 신제품이 크기가 커졌다는 건 그만큼 성능에 신경을 더 썼다는 뜻이고요. 오히려 유닛 폭이 11% 얇아져서 착용감에는 지장을 주지 않도록 디자인했네요. 대신에 케이스 부피가 꽤 커져서 휴대성은 약간 낮아졌습니다. 이제 성능 테스트 결과를 설명드릴게요. 성능에 신경 써서 유닛이 커진 데에 비해 의외로 노이즈 캔슬링 최대 성능은 비슷한데요. 사실 무선 이어폰 시장 전체가 노이즈 캔슬링 최대 성능 경쟁은 이제 슬슬 한계에 온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6가 실제 신호 처리 성능은 확실히 좋아졌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기본 폼팁과 실리콘 이어팁 간의 차음성 차이입니다. 마크5에 비해서 이어팁 재질 간의 차음성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죠. 그만큼 이어폰 자체의 신호 처리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마크6가 주변 소리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물리적인 차음성을 상당히 줄였는데요. 마크5와 비교하면 평균 10dB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노캔 최대 성능이 같아도 실제 신호처리 성능은 10dB 이상 좋아진 거죠. 대신에 물리적인 차음성에 영향을 크게 받는 초저음은 차단 성능이 약간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6는 20Hz 기준으로도 여전히 10dB 정도의 차단 성능이 나오네요. 사실 타사 제품들은 20Hz 기준으로 차음이 1도 안 되거나 되려 증폭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으로 실리콘 이어팁 측정 결과에서 신호처리 성능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마크5는 실리콘 이어팁으로 바꾸면 저음 차단 특성이 훨씬 불안정합니다. 반면에 마크6는 이어팁에 따른 저음 차단 특성 변화가 거의 없죠. 그만큼 저음에서의 신호처리 성능이 좋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실리콘 이어팁으로 교체를 권장할 정도로 좋아진 건 아니고요. 소니 1000X 이어폰은 마크4 이래로 기본적으로 폼팁 기준으로 튜닝되어 있습니다. 폼팁 기준으로 주파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잘 차단해주는 안정성 하나만큼은 타자 대비 독보적이죠. 그만큼 소음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든 일정하게 좋은 차음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타사 제품에서 말이 많은 화이트 노이즈는 소니 마크6도 전작 대비 약간 높아졌는데요. 신호 처리 성능을 높이려면 일단 소음을 받아들이는 마이크의 신호를 더 많이 증폭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 제품 내에서 차음성과 노이즈는 어느 정도 정비례 관계가 성립하죠. 그래도 마크6 정도면 절대적인 노이즈 레벨 자체가 쓰기에 불편할 정도로 높진 않고요. 타사 최신 플래그십 제품들과 비교하자면 성능 대비 노이즈는 오히려 적은 편이죠. 또 물리적인 차음성을 낮춘 덕분에 주변 소리 모드의 신호 처리 부담이 줄어들면서 노이즈가 독보적으로 줄어들었고요. 소음 제어 모드를 껐을 때의 기본 노이즈가 줄어든 데서 기본적인 회로 설계가 개선된 것도 알 수 있죠. 지금부터 실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Transcript available to page A, C, and R tree.
주변 소리 성능은 앞서도 언급한 대로 물리적인 차음성이 낮아지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주파수 전체 대역에 걸쳐서 상당히 플랫하고 자연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네요. 또 주변 소리 모드에서도 이어팁 재질간 차이가 줄어든 데서 신호처리 성능 개선이 보입니다. 주변 소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20단계 조절과 목소리 강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주변 소리 단계를 낮추면 어느 정도 노이즈 캔슬링 낮은 단계처럼 동작합니다. 참고로 주변 소리 단계를 10단계 이하로 낮추면 화이트 노이즈도 최대 1dB 정도로 줄어드네요. 실내에서 쓸 때 녹회는 필요한데 노이즈가 거슬린다면 주변 소리 낮은 단계를 활용해 보세요. 또 1000X 시리즈가 마크 6부터 자동 주변 소리 기능까지 추가돼서 더 쓰기 편해졌습니다. 적응형 주변 소리 레벨을 사용자가 3단계로 선택할 수 있고 목소리 강조까지 가능한 점도 눈에 띄네요. 바람 소리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추가된 외부 상단 마이크에도 윈드 디플렉터가 꼼꼼하게 추가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 소리의 억제력이 크게 개선되진 않아서 여전히 좀 큰 편이네요.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는 신호처리 성능이 오르면서 바람 소리도 약간 커졌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주변 소리 성능을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이제 연결성과 통합 품질에 대해 살펴보죠. 연결성 관련 기능 구성은 마크5와 똑같고요. 멀티포인트 연결부터 음질 모드와 LE 오디오까지 풍부한 옵션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인 딜레이는 마크5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LE 오디오로 딜레이를 줄일 수 있는데 게임용으로 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대신에 LDEC으로 쓸 때 딜레이가 오히려 더 빠른 점에 주목할 만하고요. 이제 실외에서 LDEC으로 써도 웬만하면 안 끊길 정도로 연결 안정성도 좋아졌습니다. 안테나가 1.5배나 커지면서 소니 이어폰의 고질적인 약점 중 하나이던 무선신호 강도도 확실히 해결했네요. 통화 품질에 관련해서는 9년 만에 마크6까지 와서야 드디어 빔포밍 마이크를 탑재했습니다. 유닛 길이를 위아래로 늘린 것도 빔포밍 효과를 최대한 뽑아내려는 의도가 느껴지네요. 소니 스스로가 자사 역대 최고의 통화 품질이라고 주장하는 게 진짜 뻥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최신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초광대역 음성까지 쓸 수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는 여전히 바 타입 디자인으로 바꾸지는 않았죠. 그래서 통화 품질이 현재 시점 기준으로 확실히 좋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고집을 버리고 하나둘 콩나물 디자인으로 바뀌는 것도 다 통품과 조작성 때문이죠. 그래도 이제는 소니 이어폰으로도 통화를 할 수는 있다는 레벨까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솔직히 마크5까지는 어쩌다 한번 통화할 때조차도 불편함을 느낄 정도였거든요. 이제는 소음 환경에서 소음을 확실히 잡아줘서 목소리가 좀 작기는 해도 전달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는 콩나물 디자인이 싫은 분들이 대안으로 쓰기에도 통품이 나름 쓸만하고요. 소니 이어폰이 다 좋은데 통품 하나 때문에 망설여지던 분들이라면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통화 품질을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소니 전X 마크5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소니 전X 마크6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소니 마크6 초광대역 음성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소니 전X 마크5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소니 전X 마크6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소니 마크6 초광대역 음성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사운드에 대해 살펴보죠. 드라이버는 8.4mm 구경을 유지하면서 엣지 설계를 개선했고요. 엣지가 두툼할수록 진동판이 움직이는 폭이 커져서 저음 재생과 출력 확보에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음은 기존보다 확실히 빠지도록 튜닝했네요. 특히 초저음이 쭉 빠지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장시간 착용 시 고막의 압박감을 줄이려는 의도가 보이고요. 초저음 대역에서 차음성을 약간 희생한 대신에 착용감을 더 챙겼네요. 그렇다고 초저음을 아예 잘라낸 건 아니라서 소리의 묵직함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전체적인 소리 밸런스는 소니가 확실히 점점 하만 타겟에 가깝게 플랫해지네요. 기존에 살짝 과했던 중저음 에너지를 빼면서 중고음에서 약간씩 빠지던 부분들까지도 채웠습니다. 얼핏 듣기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소리가 안정적이면서도 선명하게 개선된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어떤 취향의 사용자가 어떤 장르의 음악을 듣던지 만족할 만한 보편적으로 좋은 소리로서의 완성도는 더욱 올랐고요. 좋게 말해서 개성 넘치는 소리가 질비한 고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특히 돋보이는 소리네요.
소니가 비교적 최근부터 전 세계의 유명 마스터링 스튜디오들과 협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소리를 왜곡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레퍼런스 사운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소니가 20세기 기준의 고집을 버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지죠. 대기업 제품으로서는 분명 바람직한 방향성이긴 한데요. 그게 소니 스스로의 결론이 아닌 외부 자문의 결과라는 데서는 과거 소니 사운드를 완성했던 1세대 장인분들의 은퇴가 새삼 아쉽네요. 물론 과거와 지금은 청취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최신 마크6의 소리가 더 좋은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드라이버가 저음 재생 성능이 좋아지면서 비선형 왜곡도 전체적으로 약간 개선되었고요. 측정상 고음에서 튀어 보이는 고조파는 실제로 체감되는 레벨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실제 소리를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마크6의 음질 특성에 관련해서 헤드폰과 중복되는 내용을 생략할게요. 코덱과 DSE에 관련된 내용은 마크6 헤드폰 리뷰를 참고해 주시고요. 마크6 이어폰은 일단 소음 제어 모드에 따른 소리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노캔을 켜면 중저음에서 약간 범프가 생기지만 1dB 수준이라서 체감은 거의 안 되고요. 이것보다는 소음 제어 기능을 껐을 때 저음이 전체적으로 살짝 빠지는 게 체감이 더 크네요. 착용 깊이에 따른 소리 차이는 폼팁 특성상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너무 깊게만 밀어넣지 않으면 어떻게 착용해도 일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또 실리콘 이어팁으로 바꿔도 반파장 공진이 생각보다 튀진 않고요. 그만큼 이어폰 자체가 공진 억제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자극적인 느낌을 극도로 줄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최신 플래그십 제품치고는 볼륨에 따른 적응형 라우드니스 EQ가 없는 점이 꽤 특이하네요. 16스텝 볼륨 기준으로 14부터 중고음 클리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짝 낮추는 차이만 있습니다. 사실 매니아분들 중에서는 적응형 라우드니스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은근 많죠. 최대 출력은 기존 마크5하고 거의 비슷하게 무난하고요. 누움은 물리적인 차음성이 낮아진 영향으로 약간 늘었지만 절대적인 양 자체는 여전히 매우 적습니다. 소리가 새는 누움은 대부분 중고음 성분이라서 폼팁이 잘 흡수해주는 덕분이죠. 리뷰 마지막으로 이퀄라이저에 대해 살펴보죠. 프리셋과 배경음악 같은 기본 구성은 마크6 헤드폰과 똑같으니까 이전 리뷰를 참고해 주시고요. 마크6 이어폰은 기본 소리 자체가 좋아서 추천 EQ는 조절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dB 범위로 아주 미세합니다. 약간 과한 중저음을 줄이고 미묘하게 부족한 중고음은 보충해서 보컬을 약간 또렷하게 올린 정도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만 타겟에 더욱 플랫한 소리로 완성되었습니다. 커스텀 EQ는 기본적으로 볼륨이 한 스텝 가까이 낮아지는 점을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추천 EQ를 적용한 실제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니 마크6 이어폰에 대해 살펴봤고요. 리뷰 처음에도 언급한 대로 소니 1000X 시리즈가 이제 대중시장보다는 확실히 프리미엄 시장을 노리는 느낌입니다. 원래 소니 1000X 시리즈가 초창기에는 타사 대비 확실히 고가 포지션이었는데요. 시장 전체 평균 가격이 올라가면서 더 이상 프리미엄이 아니게 되었죠. 이제 다시 한번 타사 대비 급을 확실히 올려서 다른 고가 브랜드들의 포지션을 다 잡아먹겠다는 야망이 보이고요. 실제로 50만원 이상 고가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완성도입니다. 성능뿐 아니라 부티나게 잘 만든 디자인만 해도 남들이 보기에 비싼 돈 들인 티 팍팍 나게 해주죠. 가격을 떠나서 제품의 전체적인 완성도만 따져도 현재 가장 육각형에 가까운 무선 이어폰입니다. 폼팁 UGB와 통화 품질만 빼면 거의 모든 면에서 꽉 찬 육각형을 그리는 높은 완성도고요. iOS와 안드로이드 기기를 동시에 운영하는 분들께는 이 급에서는 사실상 대안이 없겠네요. 바타입 디자인이 싫지만 성능도 포기할 수 없다는 분들께도 거의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또 소니가 프리미엄 무선 이어폰 헤드폰을 누구보다 오래 만들면서 쌓아온 풍부한 앱 기능도 장점이죠. 쓰면 쓸수록 내 사용 패턴에 맞게 세세하게 커스텀해 가면서 점점 가치가 높아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일반 유저부터 매니아까지 폭넓은 사용자층의 요구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 설계가 돋보이죠. 소니가 마크6에서 그간의 고질병들을 대부분 해결한 점은 확실히 긍정적인데요. 가장 큰 문제이던 통화 품질도 분명 상당히 좋아졌긴 한데 타사 대비로는 미묘하게 아쉬움이 남네요. 통풍과 조작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니도 바 타입으로 바뀌어야 할 텐데요. 바 타입이 죽어도 싫은 분들을 위해서 소니라도 최후의 보루로 계속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이상 아리자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